자, 그럼 이제 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원이죠. 예, 두 번째 단원. 창업 상담사의 윤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창업 상담사에 대한 윤리 강령.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항인데요. 이런 조항에 대해서 한번 쭉,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 상담 행정. 그렇죠. 행정 관련해서 뭐 공문서라든가, 뭐, 문서의 종류, 또 문서의 성립 요건, 기본적인 어떤 행정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창업 상담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창업 상담사의 윤리. 창업 상담사는 도대체 어떤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창업 상담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상담을 해줄까요? 맞습니다. 창업한 사람 또는 창업할 사람한테 상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내담자라고 저 표현을 할게요. 내담자한테 내가 진짜 도와줄 내용이 뭐다. 그런 상품이 정확하게 있는 게 좋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완벽한 창업 상담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마디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정확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 윤리강경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조. 1조가 뭐예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전문적 능력.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상담사라면, 그것도 창업 상담사라면 내담자인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신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무기, 그게 뭐예요? 전문적 지식이겠죠.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 관련된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해야 된다. 공부 계속 해야 된다. 그 소리죠. 공부 계속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또, 뭐예요?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 감독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 감독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 감독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되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많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전문적 능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해줄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상담사가 갖춰야 될 윤리강령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결국은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그러니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당연한 얘기고 내담자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담자를 적절히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정부 지원 사업 컨설턴트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만나보고 1일차 때 당신 무슨 게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무료 상담 같은 경우에. 그쵸? 예. 정부 사업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할 때는 무료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역량 강화 컨설턴트라든가, 역량 강화 컨설턴트, 이거예요. 보시면, 아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여기 딱 들어가시면, 대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이 소상공인 컨설팅이잖아요. 그죠? 소상공인 컨설팅. 자, 이게 뭐냐면, 다 무료 컨설팅이에요. 사업자라면, 특히 5인 이하 또는 제조업은 10인 이하 기업 대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며칠 받아요? 예, 4일 정도 받는데, 아, 무료는 아니구나, 요즘에. 아, 10%를 내야 돼요, 본인이. 예, 보통 하루 나가면 컨설턴트가 30만 원을 받는데, 4시간에 30만 원이에요. 상담비. 근데 솔직히 4시간씩 안 있죠? 뭐 한두 시간 있어도 돼요. 근데 30만 원을 받는데, 그 30만 원을 몇 프로? 예, 10%인 3만 원을 내면, 그러니까 4일이면 12만 원을 내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무료 컨설팅을 아니, 국비 좋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간이사업자라든가 연 평균 매출이 뭐 4,8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전액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다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보통은 다들 뭐 매출 때문에 그 컨설팅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컨설팅을 의뢰한 다음에 그냥 좀 매출이 좀 딸려서 그러는데 무슨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요? 하고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매출이다. 예? 매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이다 그러면 쓸 거 없나? 네, 있네. 매출이다 그럼 뭘 써야 돼요? 그렇죠. 매출이다 그러면 일단 뭐 블로그 마케팅을 네가 좀 해줘라 라든가 아니 가르쳐줘라 라든가 뭐 SNS 이게 왜 이래? 저기요. SNS 마케팅을 가르쳐 달라 그러든지 그죠? 예,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나를 네이버 스토어에 가입을 시키는 걸 좀 알려주라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이 그냥 나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무슨 걸 해줄까요? 이런 거 선택하게 하는 게 하루 이틀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의뢰를 할 거면 컨설팅 의뢰를 할 거면 의뢰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 준비는 뭐냐? 컨설턴트한테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그냥 컨설팅이 아니고 놀다 가는 거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윤리 강령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있다? 예, 좀 내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상담을 시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절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제는 뭐예요? 상담자가 이러이러한 걸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제 내담자가 이러이러한 걸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어떤 게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실성. 뭐 질병이라든가 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때는 그래서 상담이 중단될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정직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끝낼 때 있어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서 고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진심으로 내담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금 다 들어줬나? 다 도움을 줬는가를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해도 종교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 예, 그렇습니다. 예,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뭐, 비밀 보장에 대해서 예외와 한계, 비밀 보장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 기록이나 이런 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이때 단체는 정부기관도 들어갑니다. 예, 정부기관도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정부기관이 요청을 하더라도 예, 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단체는요. 여기 단체에는 정부 기관도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 그러나요? 예, 달라금 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자정보의 비밀보장, 상담자는 컴퓨터, 특히 이제 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도 있지만 요즘에 전자적인 정보들도 되게 많죠? 예, 그렇죠. 파일로 다 저장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 보관과 장점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상담자는, 그리고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적어도 상담 파일은 개인 파일들, 그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할 때 꼭 암호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열 때는 암호를 넣어야지만 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암호를 더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암호를 만들어라. 음. 그리고 상담자는 컴퓨터, 이메일, 전화 등 전화기기를 사용해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 정보를 전달할 때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암호, 파일의 암호화를 꼭 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파일의 암호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개인정보 암호화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창업상담사의 윤리강령 볼게요. 상담 기록. 예,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 그러니까 상담을 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이죠. 예, 내담자에게 상담 기록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상담. 그래서 저희도 뭐 저는 컨설팅 회사를 많이 운영해 봤지만 상부에서 검열이 나오면 상담 기록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시건, 외부 문서는 시건 장치를 해서 넣어놓은 걸 확인을 안 하면 감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캐비넷 같은 데다 꼭 넣어놔야지 이런 데 막 그냥 그 개인 상담 기록부가 돌아다닌다. 이거 감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허가된 사람 외엔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 개인정보도 더 무서운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이런 거 말고도 내부적으로 또 엑셀 파일 같은 것도 열어봐서 그게 그냥 열린다? 야, 안 돼. 예, 열었을 때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상담 기록은 또 어떤 게 있다? 이거 잘못했다. 또 눌러야지. 또 이래. 뭐지? 이군요. 그리고 녹음이나 녹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내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의 사례 지도나 발표 혹은 출판사 이런 것도 출판 시에도 내담자의 동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 사례 같은 거를 발표할 때도 있거든요.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창업 성공을 했어요. 내가 상담해 준 사람이. 근데 그거를 어떤 창업 성공 수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발표를 할 때는 그 내담자한테도 허락을 받고 그 내담자가 아무리 성공한 내용이라도 나 발표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직접 상담 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다 됐고 상담자는 상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 기록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허가된 사람 위에는 보여주면 안 되고, 그리고 상담 기록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 기록은 본인이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비밀 보장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부기관이 요청한다. 보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어도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전에는 보여주면 안 된다. 라는 뜻이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해야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